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대장정이 오늘 시작됩니다. 우리 측 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해서 조금 전 도라산역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아마도 환송 행사가 열리고 있을 텐데요. 스튜디오에 도움 말씀 주실 분들을 모시고 현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의 안병민 유라시아 북한인프라연구소장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KBS 통일외교부의 허효진 기자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자, 먼저 허 기자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일정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조사단을 실은 우리 측 열차는 민통선안의 최북단에 있는 도라산역에 도착을 해 있고요. 네. 앞서 근데 이제 6시 반쯤에 서울역에서 이 열차가 떠나서 1시간 40분 만에 도라산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은 서울역 출발 당시에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역에서 이 열차를 타고 또 도라산까지 이동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직결을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이분들이 타고 이제 도라산역으로 도착을 해서 이제 환송 행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송 행사에서는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이 이제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이제 경과 보고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국회 인사들의 축사가 있고 나서 이제 기관사가 이제 잘 다녀오겠다는 그런 자, 그럼 오늘 뜻깊은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 자리하셨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허효진 기자. 윤광석 국토위 간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 하시던 설명을 좀 계속 이어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사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제 철도 공동조사, 그러니까 철도 협력 관련해서 경과 보고를 이제 할 겁니다. 이후에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축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들의 축사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축사가 끝나고 나면 기관사가 이제 잘 다녀오겠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출무 신고를 하게 되고요. 출무식이라고 그러나요? 네, 출무 신고라고 하더라고요. 출무 신고. 네, 그러면 이제 코레일 사장께서 이제 머플러를 이제 목에 걸어주면서 무사히 잘 하고 다녀와라.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행사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조사단들이 열차에 탑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의 판문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생중계가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이제 환송 행사까지만 이제 생중계가 예정이 되어 있고 출발하는 정도까지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이제 유니티비라고 이제 통일부 소속의 이제 언론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좀 제공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그 서울역 출발 직전의 열차 모습을 보니까 안에 뭐 생활 공간도 있는 것 같고 이 열차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이번 철도 공동조사에 투입될 우리 측 열차는 모두 6량입니다. 서울역에서는 이제 우리 기관차가 이 6량을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도라산역까지 온 건데요. 이제 구성을 좀 보시면 우리 기관차 뒤에 이제 55,000리터의 기름을 실은 유조차, 그리고 또 발전차, 그리고 이제 이 조사 인원들이 숙식을 이제 기차에서 해결하면서 이제 조사를 18일 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침대차와 그리고 침식차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앉아서 갈 수 있는 객차와 이제 물을 적재한 차 이렇게 해서 총 6량인데요. 이제 이 도라산역을 이제 출발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의 판문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북측 기관차와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관차가 분리가 되고요. 북측 기관차와 우리 열차 6량을 연결을 해서 이제 경의선과 동해선을 다니면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북한 기관차가 인솔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답사를 다니게 되겠군요.
자, 안 소장님, 이번 일정을 보니까 네. 도라산역을 출발해서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대장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지금 18일의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네. 이 기간 동안 북한 전역의 철도를 조사한다는 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좀 가능한 일인가요? 네, 지금 18일 가운데서 네. 경의선이 한 6일 정도 되고요. 예. 동해선은 10일입니다. 네네. 나머지 2일은 그 철도 차량이 그 경의선 지역에서 동해선 쪽으로 이동되는 2일이 예. 포함된 기간이니까 실제적인 조사 기간은 약 16일이 되겠죠.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 2001년도에 러시아랑 북한이 원산서부터 금강산간 118km 철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예. 그 118km 조사를 약 50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1200km에 해당하는 거리를 약 한 16일 동안 본다는 것은 예. 거의 그 유관 조사랑 어떤 샘플링 조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 그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 착공식 이후에는 아마 정밀 조사가 한두 네. 차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첫 단추를 꿰는 정도로 네, 보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네. 북한의 철로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교통 상태가 불비하다 이런 네. 얘기도 네, 한 네. 적이 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재미난 발언을 했죠. 예. 북한의 교통 실태라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네. 불비하고 갖춰져 있지 않고 예. 민망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빠른 기차가요. 네. 평양을 출발해서 신의주를 거쳐서 북경까지 가는 국제 열차입니다. 예. 그 평균 시속 45km입니다. 네. 일반 열차들은 한 20km 정도 수준인데 예. 시속 20km라는 수준들은 그 우리나라의 그 마라토너인 황영조 선수나 이봉주 선수가 뛰는 속도와 비슷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일반적으로 경제성이나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이런 정치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조사를 자, 표유진 기자, 이번 공동 조사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뭐 소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번 공동조사는 이제 경의선과 동해선, 그러니까 한반도의 서쪽과 북쪽에 네. 이제 있는 이 철도 노선에서 이제 북측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측 판문역에서 북측 기관차가 우리 열차 6량과 연결을 해서 이제 철로를 다니면서 이제 철로 상태 그리고 이제 터널과 교량의 안정성을 이제 특히 좀 확인을 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예. 경의선은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400km 구간을 6일 동안 조사를 하는 거고요. 네. 동해선은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km 구간을 10일 동안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열차가 이제 이동하는 구간까지 더하게 되면 2,600km에 달하는 조사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대장정인데 이번 공동조사가 시행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또 있었죠. 네, 그렇죠.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이제 동서해선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를 했는데요. 네. 이제 6월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에 이제 좀 착착 이제 진행이 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초 이제 8월 말에 이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 조사를 이제 하려고 우리 정부에서는 추진을 했는데 네. 이게 유엔사의 통행 불허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 예. 표면적인 이유는 48시간 여러분 정말 말씀 끊어서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현정은 회장인가요? 오늘 아니요, 아침 박순자 날씨도 아주 박순자 쾌청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국장인가요? 위원장. 우리가 이른 아침에 위원장. 네, 동이 국회 트지 네네, 알겠습니다. 않을 때 현장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흡사인 것 이곳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래산역까지 오기까지 많은 각자의 생각과 또 많은 각자의 생각 그리고 많은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 평화 또 나아가서 유러시아까지 우리나라의 번영을 생각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남북철도 공동조사단 출정식에 함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뜻깊은 우리 도라산역에서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국토교통을 위해서 국회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윤관석 여당 간사님, 또 정동영 우리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이규희 의원님, 또 임종성 의원님, 그리고 남북경협특위의 김경업 간사님, 파주시의 윤호덕 의원님과 박정 의원님, 그리고 최종환 파주시장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매우 막중한 자리에 계십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 그리고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님과 오늘 공동조사단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남북철도 현지 조사는 방금 전에 철도국장으로부터 소상한 연역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8일간의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그리고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경의선과 동해선까지 2600km 구간을 우리 열차가 달리게 되는데, 이는 1948년 9월 9일 북한의 정부 수립으로 인한 남북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매우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의선이 연결만 되면 향후 30년간 최대 140조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어 그 옛날 실크로드를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철도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서로 철도를 연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만 갇혀있던 우리의 철도가 북한을 넘어서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며, 한반도부터 유럽 대륙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 국제적인 수준의 철도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출발역과 종착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현지 조사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철길이 열려 왕래가 가능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 국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면밀하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1대1로의 일환으로 동북 3성의 철도망을 정비하고 한반도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 경협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그리고 통일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SOC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또한 다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사득행, 신중히 생각하고 충실히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막대한 국민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특수사항의 예산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 모두가 우리 국민이 원하는 평화는 진정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국익 융성에 대한 진정한 도움은 무엇이 되는 것인지, 우리의 지나친 과속으로 국제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우려가 없는지, 신사독행의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사단 여러분, 오늘 서울역에서 도라산역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 분 한 분 보았습니다. 든든하고 또 더 힘내라는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사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멈췄던 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철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임무를 무사히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드리면서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회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더 나아가서 남북 평화, 더 나아가서 한반도와 러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발전하는 그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축사를 들어봤습니다. 이 북한 인프라 개발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인상 깊었고요. 또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아까 그 허효진 기자가 얘기하다가 중간에 멈췄던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것과도 좀 관련이 된 얘기겠죠? 네,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정부는 8월 말에 이제 경의선 북측 현지 조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엔사의 통행 구조로 이제 이게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48시간 전에 이제 통행 신고를 해야 된다. 이랬던 건데 사실상 그때까지 불어가 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중론이 열차에 싣는 유류 등의 물자들이 좀 대북제재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남북 관계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사실상 견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한미 워킹 그룹이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좀 설득하고,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 조치를 받은 뒤에 우리 측이 다시 이제 조사를 북측에 제안을 했고, 북한이 조금 이틀 3일 조금 뒤에 답을 하긴 했지만 이걸 응하면서 이제 이번 조사가 성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는 철도 공동조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남북 역사상에 이제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 조사는 2007년 12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11년 만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북측 기관차 3량이 이제 우리 측 5량이 우리 측 열차 3량을 연결해서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이제 가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년 만에 이제 북한의 철도 환경이 얼마나 변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해선 조사 같은 경우에는 분단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서부와 동부를 각각 있는 철도 노선이 어떤 상태인지 이제 좀 기초적으로 확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이제 이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이 끈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 소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18일의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고,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28명의 조사단이 이제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28명의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철도 구조물, 그러니까 터널과 교량 전문가가 이제 합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궤도, 그러니까 기차 레일 쪽이죠. 그다음에 철도 시설 가운데 건축물 부분, 그다음에 신호, 통신, 전력과 전차선, 그다음에 이런 한 8개 부분의 이 전문가들이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철도 대상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그 부분을 다 이번에 파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북한 철도의 A서부터 Z까지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일정한 수준에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에는 이 경의선 공동조사가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때와 이번 조사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죠? 2007년도 조사는요, 북경 올림픽에 남북한 간의 공동 응원단을 보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차를 타고 북한 지역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이제 입국을 할 경우에 북한 지역 통과하는 기차가 우리 국민들의 이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간이 약식 조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간 중에 노후 구간이 어디 있는지, 위험한 구간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밀 조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로 철도 연결과 이제 현대화, 그런 비용,
좀 이것도 윤곽이 나올까요? 네, 관련해서 이제 어제 이제 통일부 당국자에게 좀 질문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통일부의 입장은 이제 한 번에 이번 조사로 비용을 이제 추계하기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북한과 어느 정도의 현대화 수준을 이제 할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런 그 북측의 협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이제 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통일부는 아무래도 대북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남북 협력 기금이 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후에 이제 뭐 국제 금융기구나 또 뭐 민간 투자 같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최대한 많은 검토를 하면서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세밀한 조율 작업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안 소장님, 이번 조사 끝나면은 착공까지는 또 어떤 절차가 남게 될까요? 네, 이번에 그 참가하게 되는 이 전문가 그룹들이 각 부분에서 전체적인 사업 물동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업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략적인 이런 그 사업 계획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이 계획서에 따라서 착공식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착공식 이후에 이번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들, 그다음에 좀 보완할 부분에 대한 보완 조사 같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착공은 이루어지고 보완 조사, 그다음에 이제 이제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이제 그 토목공사서부터 아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토목공사는 대규모적인 이런 자재가 동원되는 그런 제공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뭐 터프하기나 이런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북측에서 자체 인력이나 이런 것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허유진 기자, 뭐 의미가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내 착공식 뭐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이제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하기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철도 현지 조사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하지 못한 동해안 도로 현지 조사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가 한문역에서 북한 기관차와 합체해서 서쪽으로는 신의주까지, 동쪽으로는 금강산을 거쳐 두만강까지 모두 2,600km를 이동하면서 북측 구간의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강산에서 두만강을 잇는 구간은 우리 철도 차량이 처음으로 운행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성과는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며 북한과 계속 소통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북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단 출정을 환송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곳 도라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동영 대표님, 윤관석 간사님, 안호영 의원님, 이규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 그리고 국회 남북경협특위의 김경협 의원님, 박정 의원님, 최종환 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는 단순한 기술조사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분단 이전의 서울역은 국제역이자 동북아의 허브였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타는 곳이 따로따로 있었고 당시 청년이었던 손기정 선수도 경부선을 타고 와서 서울역을 통해서 서울역에 도착해서 열차를 타고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출정식은 분단의 상징이었던 철도를 연결해서 남북 공동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섬처럼 갇혀있던 한반도의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촉매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2007년에 개성 신의주 구간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당시 직접 조사를 해주셨던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오늘 28명의 조사단만이 여정을 시작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남북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열차를 타고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일상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조사 환경도 열악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응원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고 면밀하게 꼼꼼히 조사를 완료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조사단 여러분은 새로운 미래의 물꼬를 트는 남북 평화 변형 열차의 기관사이십니다. 11년간의 변화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조사 열차 출발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번영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를 들어봤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손기정 선수가 예전에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대륙철도를 타고 올라갔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일본 동경에서 예. 발대식을 하고 나서 동경에서 시모노세키까지 기차를 타고요. 네.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부간 페리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다음에 네.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서 하얼빈, 네. 그다음에 모스크바, 파리, 베를린까지 셔틀 타고 간 겁니다. 그때도 이미 연결이 다 돼 있었던 네, 거군요. 그때도 셔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축사가 또 이어지겠습니다. 조사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함께 가져주신 그리고 이 뜻깊은 출발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토위 박순자 위원장님, 정동영 대표님, 남북경협특위의 우리 김경혁 간사님, 모든 참석하신 국토위 위원분들, 박정 위원님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가 성사되기까지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하신 착공식도 올해 연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로 이어질 철길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도 탄탄해질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로 오고 가는 열차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실어 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8분의 조사단원이 올라가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북한의 기차역들과 북녘의 산천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또 갖고 계실 것입니다. 추운 계절인 만큼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북측의 철도 부문 종사자들과 협력해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관은 네. 이제 어쨌든 이 지금 철도 연결이 단순히 이제 남북 연결의 의미에 국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뭐 신경제 지도나 뭐 이런 유라시아 철도 공동체 등에도 의미가 있을 거다. 뭐 네. 이렇게 좀 짚어줬고요. 그리고 예. 이제 특히 또 이제 조사단들이 이제 18일 동안 이제 기차에서 숙식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뭐 무사히 이제 좀 조사를 안전에도 좀 유의를 해야 되고 해달라 뭐 건강 이런 방전에. 네, 그 당부 사항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번 조사 작업이 결국은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해서 또 북한 철도 현대화해서 하나로 네. 잇는 그 작업을 위해서 이제 사전 조사 작업을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고 북한 철도까지 다 현대화가 된다면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우리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네,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그 기능은요. 예.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 원자재의 99.9%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으로 간 어떤 그런 루트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상 운송이 아닌 그 육상 운송을 통해서
일단 그 대륙과의 그 운송망이 확보가 돼서 국가 생존 전략상 가장 중요한 그 루트가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수문화 구축이 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었던 이 내륙 지역, 동북아 내륙 지역이라든가 유라시아 내륙 지역과의 어떤 산업 협력, 경제 협력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난번 대통령이 말씀하신 유라시아 철도 공동체와 같은 이 지역의 경제의 어떤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현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라산역에서 조사단이 출무 신고를 위해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차 출발이 임박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관사가 이제 이 장관들과 이제 코레일 측에게 이제 잘 다녀오겠다고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 현장은 키워서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좀 이렇게 좀 행사를 못 하는데 뒤쪽으로 좀 나오세요. 조금 나가주세요. 지금부터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단 열차 출무 신고를 하겠습니다. 출무 신고는 코레일 김재균 기관사와 박준만 기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님께 하겠습니다. 남북 공동 조사열차 출무 신고하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안전. 바로 배기열차 출무 신고 기관사 김재균, 기관사 박준만, 기관차 번호 7482호, 현차 6량, 환산 5량, 열차장 8량 오부, 도라산역에서 판문역까지 7.3km 열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안전. 바로 장관님과 사장님께서 안전 운행을 기원하시며 두 기관사 분께 머플러를 내주시겠습니다. 기도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기관사들께 머플러를 이제 매주고 잘 다녀오라는 조사단 자막에도 나와 있듯이 공식적인 용어는 이제 출무 신고라고 합니다. 아마 임무할 때 무자를 써서 출무 신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행사가 이어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관사들에게 머플러를 씌우고 잘 다녀오라는 반송 세러머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머리가 커서 감사합니다. 귀마개도 해주네요. 네. 지금 춥다 보니까 북한은 또 더 추울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출발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도라산역을 출발하면 북한으로 곧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측 기관차는 돌아오고 북한 기관차가 일개를 받아서 우리 열차를 이끌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도라산역을 출발하게 되면요. 아까 이제 기관사 출무 신고에도 들으셨듯이 이제 판문역까지는 7.3km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통상 한 20-30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의 9시가 임박했으니까 한 뭐 9시 반쯤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분리 작업과 이제 연결 작업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뭐 10시 전후로 좀 본격적인 이제 조사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아까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축사를 들어보니까 북한 인프라 개발 결국 우리가 주도권을 먼저 쥐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결국 이제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이 굉장히 상징적인 철도 개발 이게 한반도의 혈맥을 갖추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UN 에스캅이라는 국제기구에서는요. 이 철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최소한의 기준이 하루에 1000k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km. 화물 열차가 적어도 시속 한 45k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북한 철도 수준에서 한 2배 정도의 그 스피드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갖추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내년 1월 1일서부터 사회주의국가 중심으로 했던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우리가 이제 회원국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유라시아 대륙의 28개국이랑 이 여객과 그 화물이 한 나라처럼 이제 움직이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철도의 시설이 개량이 되고 또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구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유라시아 지역에 새로운 어떤 경쟁력 있는 산업축, 그다음에 이런 그 수송 회랑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네. 철도가 연결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거쳐서 네. 뭐 러시아나 중국을 거쳐서 네. 유라시아, 유럽까지 가는 그런 여행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네. 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 네, 내년 6월 1일서부터 물리적인 법적인 기반은 다 마련이 됐고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철도의 현대화죠. 왜냐하면은 적어도 우리 국민이 정치성, 그다음에 안전성, 경제성, 쾌적성이 확보되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만간에 구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지금 조사단원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기차는 총 6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차를 제외한 이제 이 조사에 이제 투입되는 열차가 총 6량입니다. 취재진은 어떻습니까? 동행합니까? 아니면 동행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조사 일정에서는 동행을 하지 않고요. 이 예. 환송 행사까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네. 아까 화면에 보니까 뭐 침대도 있고 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게 네. 아무래도 조사단원들이 계속 이 기차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당히 이제 불편함이 없이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이고요. 예. 근데 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넣어놓고 이제 뭐 씻거나 뭐 이제 회의를 하거나 뭐 음식을 하거나 이제 진짜 정말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침식차와 뭐 침대차를 다 갖춰 놓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름도 엄청난 양을 싣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중간급이 없이 이동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총 이제 18일간의 조사 일정에 쓰이는 기름을 다 이제 적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예비양도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난방이나 이제 운행 뭐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다 포함한 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조사단원들이 열차에 탑승하는 과정 보고 계십니다. 일일이 환송 행사에 나온 국민들이 일일이 손을 잡고 잘 다녀오라는 말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지금 빠진 상황에서 아주 또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철도 공동조사가 꽉 막힌 북미 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이번 공동조사 추진은 이제 결국 북미가 이제 대화 의지를 좀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이제 철도의 공동조사에 한해서지만 어쨌든 대북 제재를 예외적으로 면제한다. 뭐 이렇게 화해 손짓을 보낸 데 대해서 북측이 어쨌든 이제 조사 제안을 응했기 때문에 이제 이 화답을 한 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북한과 미국 사이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북한은 이제 제재 면제를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미국은 이제 핵리스트 먼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계속 팽팽한데, 그래서 일단 이번 철도 공동조사로 이제 대화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제 예정돼 있는 G20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돌파구를, 직접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북미 고위급 회담이 뭐 기약 없이 미뤄졌고 좀 뭐 실질적인 대화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조금 더 위기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아주 겹겹이 닫혀있는 빗장 가운데 하나 정도 이제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출발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7482라고 써있는 기관차가 곧 뒤에 6량의 열차를 이끌고 북한을 향해서 곧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결국 이게 유엔 제재 문제도 있고 그 관건은 결국 북한 비핵화 진전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여기에 결국 철도 연결도 명운이 걸려 있다고 봐야겠죠. 네, 같이 이제 비핵화와 이제 철도 연결 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인데요. 착공식은 하나의 세리머니이기 때문에 착공식 자체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 이런 건 뭐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착공식에서 남북한 철도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업 스케줄이나 그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충분한 어떤 협의 채널을 구축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탑승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기관사의 얼굴도 보이고요. 출무식 신고식을 할 때 받았던 머플러 목에 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 축사를 보니까 이번 조사 결과는 철도 연결과 현대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기초가 아니라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연내 착공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자, 연내 착공식이 실제로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계속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 북한 비핵화의 진정과 맞물려 있는 부분, 문제니까. 네, 네. 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이번 제재 면제 조치는 요번 요 공동 조사에만 한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제재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남북 간의 이런 협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의미지만 계속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설득하고 이제 제재 면제 조치를 받고 조금씩 이제 진전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사실 어떤 입장이고 어떤 정도의 현대화를 바라는지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측과도 이제 소통을 계속해 나가면서 좀 지금 약간 이견차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철도 현대화 수준을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적이 울리고 곧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영상 보면서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허효진 기자 착공식 얘기도 했었는데, 소장님, 착공식 같은 경우에는 유엔 제재 면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착공식 자체는 뭐 큰 어떤 행사기 때문에 큰 문제 없겠지만은 착공식에서 뭐 향후 뭐 3개월 이내에 뭐 토목공사를 시작을 한다라고 뭐 이렇게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요, 그 토목공사에 이제 들어가는 뭐 북한에서 자재를 요청할 경우가 있죠. 무슨 뭐 굴삭기나 요청할 때 그거는 또 유엔 제재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에 충분한 이런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착공식이라는 그 단계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역시 또 이제 이런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긴밀한 협의 채널을 구축을 해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측 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방금 전에 출발을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북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판문점 북측 구간, 판문역에 도착하기까지 한 20-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요. 아마 우리 시각 9시 반쯤이면은 북한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북한의 기관차가 우리 열차 6량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총 2,600km의 대장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멀리 기차 뒷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 맨 뒤에는 뭐 여러 장비들을 실은 것 같습니다. 일반 객차는 아닌 것 같고요. 화물 실는 칸입니다. 예. 자, 도라산역을 출발한 기차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보고 계십니다. 자, 국제사회 지지 속에 이번 공동사업이, 공동조사가 추진되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했다. 이렇게 아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축사에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를 상당히 구해야 되는 문제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화면은 도라산 전망대에서 멀리 북암으로 원경으로 잡고 있는 기차의 이동 모습 실시간입니다. 자, 북녘땅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지척의 거리죠, 허유진 기자. 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30분 정도면 판문역까지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계선까지는 더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척에 있는 건데, 이 지금 기차가 북측 땅을 이제 밟는 게 열차 운행으로 치면 10년 만인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군사분계선을 막 통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판문역으로 이제 가게 되면 거기서 말씀하셨다시피 북측 기관차가 이제 우리 열차를 연결하는 거, 이것도 10년 만. 그렇죠. 그럼 북측에서도 어떤 뭐 공식 행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뭐 확인된 건 없고요. 지금 이제 환송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북측 인사가 뭐 오거나 뭐 그다음 북측 인사가 또 뭐 북측에서 뭐 행사를 진행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자, 기차가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맨 앞에 기관차가 끌고 있고 뒤에 6량의 열차가 이어져 있는데 북한에 도착하면은 맨 앞에 기관차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북한 기관차가 6량을 인계받아서 북한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자, 조사 열차 북으로 출발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셨고요. 이제 시야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우리 철도가 조사를 갔을 때는요. 그 당시에는 남측 열차가 3량이 이제
기관차가 세량을 끌고 가서 예. 남측 열차들은 이제 발전차, 침대차, 심식차 세량이 이제 있었고요. 예. 북한에서 이제 5량, 그러니까 기관차, 북한 측 기관차랑 수화물차, 침대차 2칸, 그다음에 이제 식당차 해서 전부 다 8량 편성을 해서 예. 개성서부터 시주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과 좀 달라진 거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유조차랑 네. 이런 것들을 좀 붙였다는 게 좀 다른 건데요. 예. 이번도 아마 북측에서 우리 차량 6량과 북측에 이제 관계자들이 타는 차량, 그다음에 북측의 식당차라든가 뭐 이런 화물차 붙여서 적어도 한 12량이나 11량 정도의 이런 열차 편성으로 이제 그 2,400km를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북 철도 공동 조사 작업을 위해 북한으로 출발하는 우리 측 조사단 실황을 뉴스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정규 뉴스에서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남북 평화를 위한 희망의 노래입니다.